안녕하십니까.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. 자, 오늘 뒤늦게 넷플릭스에서 파워 오브 도그를 봤어요. 뭐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? 뭔가 이렇게 딱 집중해서 봐야 될 영화가 있는데, 제가 여태까지 이제 파워 도그를 못 보는 게 집에서 넷플릭스가 깔려 있고, 홈시어터가 있는데, 집중해서 2시간 동안 봐야 될 수 있는 뭔가의 타이밍을 못 잡았다는 거죠. 근데 어저께가 그 타이밍이었어요. 그래서 어저께 이 영화를 봤죠.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끝내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 파워 오브 도그. 뭐 지금 봤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. 자, 이 영화 이미 뭐 많이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고 뭐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. 꼭 집중해서 가능하면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왕이면 큰 화면에서 보는 게 좋은 영화입니다. 물론 이 영화가 이렇게 딱 대중들 역시 오락 영화, 무슨 마블 영화, 뭐 이런 영화들 같은 대중적 소구성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아주 문학성이 깊고 인간 내면의 심리를 깊이 탐구하고 또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일종의 복수극인데 아주 특이한 형태의 복수극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질감의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제인 캠피언 감독은 그 영화의 독특한 내면을 이 캐릭터들의 그 복합적인 내면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. 평은 뭐 다 알고 계시죠? 파워 오브 도그에 대한 평은 이미 매우 뛰어난 영화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일단 로튼 토마토에서 94%의 지지. 대중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요. 79%. 아까 뭐 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뒤통수 치는 그런 면이 있는 영화라서 보다 보면 좀 후반부에 가면 좀 놀랍니다. 이게 그런 영화고요. 자, IMDb의 평점도 뭐 메타스코어 89점. 그 다음에 레이팅은 6.9니까 뭐 수작이지만 이렇게 아주 대중의 완전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뭐 논란의 그 소재 자체가 섹슈얼리티한 부분, 동성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보편적인 지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조금 터부시하지 않으면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. 자, 파워 오브 도그는 올해 아카데미상의 거의 유력한 후보예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개최가 3월 말에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지금 뭐 나무 조연상, 각색상, 그 다음에 다이렉트 감독상, 작품상, 나무 조연상, 그 다음에 나무 주연상, 여우 조연상, 그 다음에 프로덕션 디자인 미술상, 음향상, 촬영상, 편집상, 음악상까지 열 몇 개 부분이죠. 11개 부분인지 12개 부분인지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예상이 맞다면 아마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거의 이 작품이 받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. 그럼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평이 좋은가? 일단 영화의 실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영화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넘치는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독특한 경험의 원작 소설이 있어요. 토머스 세비지의 소설이죠. 파워 오브 도그 국내 출간됐습니다. 2021년 10월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. 출간이 됐고요. 토머스 세비지라는 인물은 그 넷플릭스에 보면 제인 캠피온의 인터뷰가 같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몬테나, 미국 서부에 있는 몬테나주에서 목장에 자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이 소설을 다룬 거예요. 그 실제로 토마스 세비지는 이 남자분인데 뭐 결혼도 했지만 실제 그 시대 사람 이 영화가 대략 뭐 자동차도 있고 막 그런 이제 서부 시대 목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뭐 초기 자본주의가 성립되어 있는 뭐 그런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뭐 그런 영화니까 버먼트주라고 하는 도시 배경인데 결혼도 했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성적인 지향은 그 동성애적인 지향인 거죠.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억압되어 있었던 환경일 수밖에 없죠. 마초적인 사회잖아요. 이 목장이라든가 뭐 카우보이 세계, 그 다음에 이제 서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화의 중요한 그 섹슈얼리티와 포인트가 됩니다. 이 파워 오브 도그의 주인공은 잘 알다시피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고요.
제인 캠피온 감독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표작은 피아노예요. 뭐 그 외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피아노가 사실 그 아트하우스 계열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던 이 제인 캠피온 감독의 뉴질랜드 출신이죠. 이분 뉴질랜드 출신이고 뉴질랜드 영화의 존재감을 처음 드러낸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이 뉴질랜드 초기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아노의 거대한 성공으로 칸네 영화제 작품상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크게 히트를 했고 그래서 요 전작들 스위티나 내 책상 위의 천사가 많이 회자가 됐고요. 뭐 여인의 초상 이런 영화들이 이제 헐리우드의 작품인데,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영화를 많이 찍은 편은 아닙니다. 그동안 좀 조용하다가 뭐 크게 이제 화제작보다는 이제 이 파워 오브 도그로 완전히 또 거장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영화는 일단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훌륭한 영화입니다. 이 버먼트라고 하는 이 외진 지역이고요. 이 파워 오브 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쪽에 두 가지의 의미예요. 그러니까 성경 구절의 한 부분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. 그 이 개의 입에서 개의 힘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얘기들의 대목이 나와요. 정확하게 네, 여기 책에 그 예스24의 그 시편에 나온다는군요. 칼에 맞아 죽지 않게 이 목숨 건져 주시고 저의 하나뿐인 소중한 것 개의 아가리에서 빼내 주소서 뭐 그런 대목이 나온대요. 시편 22장 20절에 그 부분의 대목이기도 하고요. 영화 속에서 비주얼적으로 이 주인공 필 그죠?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하는 인물이 필이고 이 필이 바라보는, 그러니까 다른 카우보이들은 못 보고 일종의 그 목장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 속에서 필이 바라보는 일종의 산등성이의 그림자 같은 거, 그런 모습을 이 베네딕트 컴버비치는 볼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파워 오브 독이라고, 그걸 보라고 이제 이 코디 스밋 맥피가 연기하는 피터에게도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캐릭터가 상당히 복합적인 캐릭터예요. 이 영화가 흥미로운 게 이게 인물의 캐릭터가 되게 생생하고 다층적이라는 겁니다. 이 영화는 일종의 독재, 권력적으로 말하자면 이 목장을 배경으로 해서 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종의 독재자거든요. 사진을 좀 보죠. 네. 여기 이제 이 두 형제가 나옵니다. 이 두 형제 중에서 제시 플레먼스도 이제 남조연상 후보에 올렸죠. 이 제시 플레먼스와 조지라고 불리는 양반이고 이 양반이 필이에요. 근데 이 두 양반이 이쪽 형제로 이제 이 거대한 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 큰 성공을 거둔 목장주입니다. 버번트에. 놀랍게도 이 되게 마초적이고 거칠어 보이는 이 남자도 사실 지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처럼 나오고 있는데요. 영화 속에서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, 원래. 근데 그런 면모를 일부러 거의 드러내지 않고,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감성이 있는데 그 감성들을 억누르고 자랐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섹슈얼리티, 동성애적인 성격들,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오히려 이제 동성애를 혐오하는 인물이 된 그런 특색 있는 존재입니다. 영화 속에는 그런 장면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영화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죽은 인물, 이 필이 되게 사랑하는 인물이 있어요. 브롱코 헬리라고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 말 안장에 그를 기억한다. 러빙 메모리 오브 브롱코 헨리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프렌드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. 실제로는 그 남자가 이제 영화 속에 어떤 회상 장면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 필이 굉장히 사랑했던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뭐 브로코백 마운틴 애니프루의 원작 소설, 그 다음에 이제 이안의 영화 브로코백 마운틴에도 언급되는 카우보이 간의 사랑이 나오지만, 근데 그 이 마초들의 세계 속에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건 허용될 수가 없죠. 그리고 이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억압을 하면서 자신을 이제 억누르면서 오히려 동성애적 특성, 여성적 특징을 억누르는 이런 존재가 되죠. 그래서 영화에는 종종 이 밑에서 아래로 찍는 로우 앵글 장면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. 이 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.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이제 그러다가 후반부 넘어가면
이 필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되게 유약한 존재로 보이는 피터. 예. 이 피터도 올해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거의 강력한 후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코디 맥피라는 배우가 젊은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는 딱 비주얼이 굉장히 길쭉하고 누가 봐도 되게 연약해 삐짝 마른 체형이 굉장히 유난히 강조가 되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이제 그런 그 그렇게 로우 앵글로 잡히는 장면이 나와요.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얘기했던 필만 바라보는 파워 오브 도그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산등성이의 모양을 이 친구는 바로 알아냅니다. 왜 그런 설정이 나오느냐? 당연하게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연관된 거예요. 이 사람도 섹슈얼리티 상으로 동성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. 근데 이 청년 역시도 억눌린 거죠. 이 버먼트라고 하는 동네, 마초 동네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질은 여성성으로 희화화되면서 놀림을 받거든요. 이게 우리 마초 사회에서는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뭐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왜 DP 같은 데 보면은 막 여성적인 표현을 쓰면서 욕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거예요. 말하자면.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 이 영화에는 장이 이제 숫자로 로마자 표기로 1, 2, 3, 4 이렇게 나와서 영화가 전개되는데 첫 장면에서 지금 이 장면 마침 이 스틸 사진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은 되게 그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고 엄마가 그 꽃집 운영했던 엄마에서 봤던 그 엄마의 것들을 따라서 자기가 종이로 공예로 만든 꽃을 아주 훌륭히 재현할 정도로 그런 존재입니다. 근데 그걸 알아채는 유일한 존재, 그 식탁에 장식해 놓은 그것을 보고서 이 꽃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존재가 이 사람이거든요. 어이롭게, 아이러니하게도 첫 장면에요. 근데 필이 이제 그걸 알아내고서 마치 영화가 이제 전개되면서 누가 했어? 그러면서 얘가 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담뱃불을 붙이면서 그걸로 담뱃불의 일종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장면이에요. 종이로 불태웁니다. 그러면 이 소년의 꽃은 마음은 이미 굉장히 망가진 거죠.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 소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복수심 같은 것들이 이미 잠겨져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소년이 사실은 영화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만 굉장히 그 힌트를 줘요. 영화의 플롯상으로. 어차피 여러분 스포일러 예상하셔야죠. 이미 보시고 오신 거죠. 안 보셨으면은 보시고 오시고요. 뭐 제 채널 많이 보지도 않지만 영화를 일단 보셔야 돼요. 보시고 오셔야 되고요.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영화 속에 이제 설정상에 보면은 그 힌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 얘가 이제 이 엄마 커스틴 던스트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 조지랑 같이 결혼을 하거든요. 이 조지도 외로운 사람이에요. 되게 그 마초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. 그러니까 되게 외모는 뭐 약간 이 배우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역도 하고 뭐 선역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캐릭터의 배우인데 이 남자도 뭔가 위안을 얻고 싶은 그런 존재가 필요했고 되게 약한 존재입니다. 상대적으로 이 필에게 억눌려 있는 거죠. 이 필에게 억눌려 있는 조지라는 인물이에요. 그래서 이 필은 자기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초의 세계에 점점 침잠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도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.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 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엄마 커스틴 던스트 역시 그런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커스틴 던스트도 또 잘하는 연기를 합니다. 그 이미 멜랑콜리아 라스폰트리의 멜랑콜리아 연기에서 우울증 연기 정말 헤어나지 못한 연기 비슷한 연기를 갖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점점 빠져드는 연기를 또 해내요. 그러니까 이 여자도 교감할 할 데가 없고 정붙일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 회피하는 거죠. 근데 영화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추하기에 그 전 결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대략 소년의 그 행위를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. 영화의 결말과 연동시켜 보면 이게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건 뭐 유추입니다만 뭐 제가 소설을 안 읽었기 때문에. 근데 이 둘은 필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.
그래서 그러면 이 필의 이제 폭주, 이 필의 이제 거의 이 목장에서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인데, 그럼 이 저항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소년이 되는 거죠. 피터죠. 자, 그런데 그래서 영화 속의 중간에 힌트가 이제 나오는 건데, 이 소년이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를 얻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얻는 기회를 얻어요. 대학에 갈 수 있는. 그러니까 의학 공부를 하거든요. 근데 영화 속에서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이 소년이 무심하게 동물을 해치는 장면이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범죄학 공부하시다 보면 대략 알잖아요.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감정이 약한 사람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있죠. 그러니까 이 소년은 사실은 역시 은폐되어 있는, 억눌려 있는 감정을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. 외면에 약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예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플롯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. 후반부에 가면 찌릿찌릿하죠 영화가. 그래서 파워 오브 독은 스토리상 각본상으로도 상당히 예상 밖의 전개. 뭐 제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영화를 먼저 파워 오브 독이라는 영화를 먼저 보시겠죠.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시는 대로 전개되는 걸 따라가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버먼트라고 하는 동네에서 느끼는 그런 고독감, 절벽감, 그 다음에 이 필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되게 절벽의 세계인데, 이 영화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많이 묘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브론코 헬리에 대한 은밀한 사랑이죠. 그러니까 이미 죽은 존재잖아요. 죽어버린 존재를 이 필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, 어떤 결혼이라든가 당대의 모럴에 해당되는 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. 그 사람은 씻지도 않고 씻으라는 얘기를 동생이 용기를 내서, 왜냐하면 자기 집에 저명 인사를 초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인사를 하려면 좀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카우보이 복장으로 씻을 마음이 없어요. 이 남자는 그냥 거부를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공고히 하고 남들이 들어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. 부모도 어디선가 이제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고,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모와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점점 이제 위약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화도 보면 이 사람이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누드가 나오는데, 누드 장면은 항상 혼자 있거든요. 그거를 역시 또 발견해내는 게 역시 피터예요. 그러니까 둘은 유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가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이유가 사실 이 자신의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, 그 다음에 엉두른 감정을 눈치채고 알고 있을 만한 친구. 난 사실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. 이 친구랑 성향이 비슷하니까. 파워 오브 독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니까. 이 세계에서, 이 필액에 있어서. 근데 이제 이 억압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그냥 위약만 부릴 수 있는 존재고,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대감을 얘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런 감정보다는 얘는 살기 위한 생존 능력이 더 강한 아이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결말은 비극적인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 쪽으로 갑니다. 네. 그래서 이 영화가 꽤가 아니죠. 매우 잘 만든 영화라는 건 그런 힌트들이 영화 속에서 이제 다 주어져요. 그냥 흘러가는 장면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수집해서 취합을 하면 후반부에서 이 플롯에서 복수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잘 잡혀져 있는 영화라서 상당히 흥미롭다. 그러니까 영화가 내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갑니다. 그러니까 그 역할은 물론 제일 중요한 역할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하는 피터, 그다음에 이 배우가 코디 스핏 맥피죠.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요. 자, 이 코디 스핏 맥피가 연기하는 이 친구 둘이 되게 중요한 축이죠. 하지만 그 속에서 되게 무력하게 당하는 이 약한 존재들로서의 조지, 그 다음에 커스틴 던스트의 역할도 역시 이들이 이제 자꾸 드러나는 거지. 이들의 존재가 이 힘없음, 저항의 무력함,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 소년도 이제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 목장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.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토마스 맥켄지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 모럴 안에 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의 성정체성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. 결혼까지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보시면 이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보시면
나오거든요. 파워 오브 도그. 지금 이제 어차피 여기 영상은 뭐 캡처를 쓸 수가 없으니까, 예. 이 파워 오브 도그 제인 캠피언이 말하다 이 부분 있죠. 이 영상 있죠. 예.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. 그래서 토마스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데, 일종의 그런 그 위약적인 형이 있었대요. 실제로 무서운 형이 있었고, 그런 자기가 어떻게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소설로 복수를 했다고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은폐된 섹슈얼리티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심리들과, 그래서 일종의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. 이 목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확 트여져 있는 공간인데, 반면 이들의 이야기들은 매우 폐쇄적인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 중에서 여기 이제 이 네 배우가 거의 끌고 가는 상황에 이 뭐 토마스 맥켄지 같은 배우는 이제 잠깐 뭐 일종의 큰 역할이 아니고, 뭐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는 물론 주연 배우지만 그것은 큰 역할이 아니고, 뭐 영화 아마 원작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. 원작에는 뭔가 있을 텐데, 여기서는 토마스 맥켄지의 역할은 많이 좀 축소되어 있고, 거의 영화 자체가 이 네 인물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. 특히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코디스 맥피, 이렇게 닮은 듯한,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 피터가 사랑했던 그 남자 브론코 헨리와 일종의 그 성적 교감을 다뤘던 이야기들을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마 그 관계가 비슷한 또래일 거예요.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. 그래서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 바로 필에 좀 더 자기 방어적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친구가 돼버립니다. 사실 잘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이 스토리 자체에서 보여지는 이 필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대략을 유추해 볼 수 있죠. 그러면서 이 남자가 점점 무서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스토리 자체도 일종의 스릴러적인 구조로 넘어가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, 뭐 그렇습니다. 파워 오브 도그.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상의 후보에 올랐다기보다는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가 훌륭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파워 오브 도그를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저도 보고 나서 매우 약간 얼얼한 느낌의 그런 영화였어요. 네, 이상 제인 캠피온 감독의 파워 오브 도그에 대한 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. 예고편을 일부러 안 넣는데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또 거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주로 말로 사진 몇 장 가지고 다 얘기했네요. 자, 다음에 또 만나죠. 안녕히 계십시오.